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학에서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그게 한 10대 문장이 모였을 때 주제. 이게 이런 주제구나. 그 연습이 진짜 핵심이에요. 이게 최상위권으로 가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진로진학 부장님을 모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선생님은 굉장히 유명한 영어 포기한 친구들을 탈출시켜주는 영어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본업이죠. 이제 네. 영어 얘기로 가겠습니다. 네. 지난해 수능에서 1등급이 6.2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직전 연도가 12% 반타작을 한 거죠. 네. 그만큼 굉장히 영어가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렵게 지난해에 나왔는데 그거를 또 고3 때 깨닫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12%라고 하는 게 쉬웠다라고 비판을 받은 이유가 요게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눈 인서울 퍼센티지랑 관련이 돼 있죠. 12%로는 인서울 대학교를 변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정시 성적상으로 최고의 대학들까지만 딱 끊으면은 이게 한 6, 7%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한 6, 7% 정도 나왔을 때 적당하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나온 건가요? 네. 저는 10%가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야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왜? 거기 애들 그러면 서울 애들은 다 1등급이면 이게 어떻게 그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아무래도 시험에서는 변별의 요소. 네. 이거를 무시를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제 자꾸 6, 7%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그럼 12%가 1등급이 나면 그 시험이 쉬웠느냐? 1등급한테만 쉬웠겠죠. 좀 흐름을 쭉 본다면은 우리가 어휘만 따졌을 때 초등에서는 한 500단어에서 뭐 많으면 800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중학교로 올라가면 1200개 정도거든요. 약 2배죠. 문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로 가잖아요. 3000단어를 이야기하거든요. 분석 결과로는. 그러면 중학교에 2배가 넘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수능 영어는 영어 교과서보다 다들 아시겠지만 훨씬 더 어렵죠. 관련 논문들을 제가 많이 좀 평소에 보거든요. 어느 정도로 이게 어휘가 많은 것인가 했을 때는 근데 정말 최대치로는 5000단어까지도 많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가 3000단어 수준인데 그거보다 5000단어가 더 많다라는 연구 결과까지가 있다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2배 이상 수준인데 그 2배 이상보다도 또 2배, 3배의 수준까지를 수능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정말 퍼센테이지만 보면은 쉬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현실이네요. 네, 저는 뭐 12%라는 그 퍼센트만 보더라도 88명은 1등급 못 받은 거니까 누구나 사실은 좀 편하게 1등급 받으라고 90점 넘으면 다 1등급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절대평가가 된 건데 그게 이제 한 12명 정도 받은 거니까 네, 결코 쉬운 시험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 같이 뛰고 있잖아요. 다 같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 올해처럼 6%대로 낮추기 위해서는 이 시험의 수준은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더 어려워질 것이죠. 이게 더 쉬워질 리가 없는 게 더 쉬워지려면 뭔가 대단히 시스템이 바뀌거나 대입 제도가 바뀌거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예 안 하셔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고1 모의고사, 고2, 고3 차례대로 난도가 높아지는 수준인가요? 개인적으로는 고3 때 확 높아진다. 확 높아져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차근히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이 풀어보시면은 바로 나와요. 고1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급을 고지고대로 내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제 중3이랑 좀 붙어 있는 이런 수준에서 통제가 많이 돼 있어요. 고2 때는 조금 높아지거든요. 근데 고3 때는 결국에는 변별이라는 요소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겠죠. 제가 주변에서 보면 고1 때는 어느 정도 1등급 나온 친구들이 영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 과목인 것 같아요. 영어는 특히. 고1과 고3의 이 지문이 수준 차이가 좀 심해요. 고1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고3은 예를 들면 약간 대학의 전공서적의 인문서적 같은 느낌? 뭐 그게 뭐 인문이 됐건 사회가 됐건 자연이 됐건 과학이 됐건 뭐가 됐건 좀 인문서적의 냄새가 많이 난다면 고1은 전혀 그런 냄새가 안 나요. 고1은 교과서와 비슷.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시작 시기가 굉장히 이르잖아요. 근데 또 이 실용영어, 의사소통식 영어랑
수능을 잘 받는 거랑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능 1등급을 잘 받기 위한 초중고 영어 로드맵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부터 영어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초등 시기에 수능 1등급을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놓쳐서는 안 된 포인트 한두 가지만 알려주신다면요. 그 수능이라고 하는 것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고3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초등으로 가는 거죠. 그럴수록 수능까지 생각 못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목표가 되게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자녀 양육법이든가 영어 교육법도 정말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불안한 것 같아요. 옆집이랑 다르니까. 이게 사실 고등학교 되면은 부모님들의 역할이 크게 없으세요. 다 대입만 하니까. 네, 다 대입만 일단 뭐가 됐든지 얘가 외교관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사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일단은 대학을 갈 거니까 안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단 대학을 갈 거니까 이게 목표가 한 점으로 모입니다. 그렇죠. 초등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로드맵 커리큘럼이 너무나도 많이 정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책도 많고 너무 많죠. 근데 전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초등은 정말 영어를 좋아서 싫어하지 않게 다양하게 경험하는 거 저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초등 고학년 정도가 되면은 중학을 좀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학 대비로 이제 단어, 문법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주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이게 왜냐면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입학하자마자 초등이랑은 완전 상황이 다르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체감이 안 돼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6학년 마지막 순간까지도 활동 위주예요. 활동 위주로. 그러니까 텍스트가 많지가 않죠. 말하기 하고 활동하고 노래도 좀 부르고 이러다가 친구들한테 해보라고 하고 중1 돼서 딱 입학하면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이 이제 교과서가 주가 되는 독해가 주가 되는 이런 이제 수업이고 말하기와 이제 듣기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라던가 중간중간에 활동으로 들어온 거지 메인은 독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걸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독해. 네. 선생님 그런데 독해가 아니라 문법을 좀 준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어떤 면에서 유리한가요? 이제 문법 얘기를 또 드리면은 우리 아이는 원서 읽기를 통해서 문법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그러고 또 그냥 감으로 익히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거를 원하시는 가정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어떤 원서나 이런 이 교과서 밖의 자료들을 이용해서 이 아이가 영어를 정말 수능 영어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종착역에서는 100명 중에 6명 안에 들 수 있으려면 정말 압도적으로 영어를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정말 완벽해서 대다수의 가정은 그게 안 되실 거예요. 정말 현실적인 얘기 드리면 초등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저것 막 해봅니다. 좋다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영상도 좀 보여주고 유튜브도 좀 보여주고 학원도 좀 보내보고 이것저것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다 괜찮다고요. 이것저것 해보고 다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는 아이들은 정말 극소수고 일단 저희 가정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뭔가 영재나 영어 쪽으로 정말 탁월한 정말 진짜 SNS 이런 데서 본 친구들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은 이제 문법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원서 읽기나 이런 걸로 정말 외국인이 미국 아이가 영국 아이가 영어를 배우듯이 모국어처럼 안 된다면은 이제 조금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효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문법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문장 해석의 도구다. 선생님 근데 한편에서 이런 의견 있잖아요. 문법을 너무 학습적으로 다루게 되면 그 영어 공부의 재미를 반감시킨다. 영어를 오히려 싫어하게 되고 문장 해석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한데 그러면 수능이나 내신 면에서는 문법을 그렇게 놓고 가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문법을 놓고 가고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는 게 좋다.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능까지 쭉 갈 수 있는 게 이게 문법을 놓고 문법을 가지고 예. 하나의 지문에 문장이 한 8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보통 한 8문장 정도거든요. 그럼 그 8문장을 해석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하는 게 우리 아이가 결국에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될 거라면 이게 최종 목표라면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 1단계 단어를 외워야죠. 단어를 모르면은 그게 한 10단어 정도라면 모르면 해석이 안 되니까 일단 단어를 외워야겠다.
그 다음에 단어만 알면 해석이 되느냐?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중학교는 해석이 됩니다. 문장이 짧고 단어를 알면은 중학교까지는 해결이 되는데 고등학교에 절대 안 통합니다. 고1까지 좀 통합니다. 고3에 결국에는 절대 안 통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휘만 해서는 네. 해석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네. 왜냐하면 한 문장에 엄청 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단어가 한 20-30개가 되는데 그거는 까딱 잘못 조합하면 의미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주제 찾으러 갔는데 주제의 정반대에다가 답하는 애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몇 단어 잘못 연결한 겁니다. 떡볶이는 맛있다가 주제인데 떡볶이가 맛 없다에다가 답을 해놨어요. 왜? 떡볶이는 봤어요. 근데 맛 없다 있다를 제대로 연결을 못한 겁니다. 디테일을. 그 문법을 중학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막 많이 하지 마세요.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데 보통 중학의 문법책은 레벨 1, 2, 3로 돼 있습니다. 막 큰 책들이 3단계입니다. 근데 그거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뭐 추천드리는 거는 중간 수준. 보통 중간께 내용이 알차요. 그래서 이제 문법이 되면은 문장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어휘와 문장 해석. 그리고 요거를 경험을 쌓아야죠. 단어 보면서 문법을 조합해서 문장 해석하는 경험 쌓는 게 우리가 구문이라는 강좌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또 오셨던 우리 김기훈 쌤께서 만드신 천일문이 그 구문 강좌의 레전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배운 어휘와 문법을 문장 속에서 경험해보는. 그러니까 안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를 봐야죠. 맞아요. 모든 문장 다르니까 이 단어가 여기선 이런 뜻이고 저기선 저런 뜻이고 구조도 이문법이 여기선 이건데 저기선 달라요. 그러면은 이거를 실전 경험을 많이 쌓는 게 구문. 요렇게가 저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핵심. 그거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중학교 때, 네. 초등 그리고 고학년에서부터 선생님께서는 그 문제도 많이 문제풀이도 하지 말고 이렇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정도만 파악하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본질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독해를 정말 많이 하시라. 중학교 때. 네. 근데 이제 대다수 가정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독해가 독해 문제집이죠. 네. 가장 뭐 베스트셀러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중학 시장에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그게 다 문제집이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하다가 자꾸 문제를 풀어요. 답이 3번인가? 4번인가? 이럽니다. 근데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은 해석을 정확하게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학에서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그게 한 10대 문장이 모였을 때 주제. 이게 이런 주제구나. 그 연습이 진짜 핵심이에요. 결국에 수능도 아까 8문장이라 말씀드렸잖아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느 정도 해석이 되고 모였을 때 맞아, 이게 큰 덩어리로 모였을 때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아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요즘에 아시다시피 문해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으니까 특히 이 부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게 최상위권으로 가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아, 이게요? 그러면 고등이 남았습니다, 선생님. 네. 고등. 좀 구체적으로 단어, 구문, 문법, 문장 해석, 독해 이렇게 나눠서 요즘에 어머님들 구체적인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교재나 강좌를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사실 중학에서 막 영어를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수능 모의고사 1등급 만들어서 끝낸다.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건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꿈 같은 얘기지만 그럴 수 있다면 당연히 좋죠. 뭐 중학에서 영어 1등급 받아버리고 이제 고등 가서는 딴 거 하고 이러면 좋긴 한데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 다시 기초를 잡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이유를 어떤 분은 감을 잃으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대시기도 하시는데 선생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성적이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난이도 차이가 되게 크다고 난이도 생각을 하는데 중학교의 영어는 핵심이 교과서. 교과서 외엔 딴 거 없어요. 뭐 어떤 부교재로 뭐 어떤 문제집을 쓴다던가 이런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의 특징이에요. 그 교과서에서 어떤 성취 기준을 세우고 그걸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다양한 활동을 해주시고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게 거기서는 맞아요. 근데 그 교과서가 중심이 되는데 그 수준보다 영어 교과서 고등학교 가면 2배 이상 어려워지고 그거보다 모의고사가 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고등학교 영어 수준은 여기 어딘가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한 3, 4배 심하면 저는 5배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중학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열심히 공부하던 친구들, A등급 받던 친구들이 그냥 그게 다인 줄 알고 있다가 고등학교 넘어왔을 때에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좀 앞서간 친구들도 아니요 선생님 저는 모의고사 풀어봤어요. 사실 많은 아이들이 풀어봤죠. 뭐 예. 학원에서는 어디서든. 근데 정말 진짜 진지하게 풀어봤느냐라고 마음 한다면은 잡고 제대로 풀었느냐. 네네. 이건 아닐 아니니까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고등학교 가면은 다시 뭔가 뭐야 이게 어렵네 일단 어렵네 큰일 났네. 그래서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다시 기초부터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중학교 때 이야기랑 다시 반복인데 거기에 좀 디테일만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휘 해야죠. 이게 일단은 단어요. 기본 단어. 예, 예. 단어인데 이거는 그럼 이제 또 뭘 공부해야 되나요? 예, 기출 단어가 기출 절대적이죠. 단어. 예. 네. 수능은 그래도 한 3,000단어 정도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 교과서의 3,000단어 정도를 일단은 공통분모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하셔야 되고 그럼 얼마나? 그럼 3,000단어면 30개씩 6개월이라고 예. 일단 제가 딱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30개씩 6개월 외우면은 대강 어느 정도는 한번 해결이 풀는. 돼요. 예. 네네네. 뭐 한 반쯤 까먹는다고 치고 뭐 이런 만각곡선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30개씩 6개월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보이는데? 라는 수준인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단어하고 기초문법은 빨리 세우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문. 네, 문장 해석 같은 거 계속 연습하시고 그리고 독해는 기출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출. 우리의 목표가 수능이라면은 기출 문장들을 계속 해석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요것도 처음 하면은 문장 하나하나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뭐 EBS의 강사라던가 또는 여러분들이 뭐 프리패스 끊으신 그곳에 가셔가지고 우리 강사분들을 따라가면서 이 기초를 다지는 거를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아까 어휘가 사실은 결정적이거든요. 이거는 대다수의 강사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어휘가 안 되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되는 게 그리고 좀 노베이스 친구들이 굉장히 어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어휘는 망각이냐 암기냐 싸움이잖아요. 그럼 암기라는 거는 반복하거나 자극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뭔가를 자극하거나. 매일 내가 접한다면 예. 외워질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한 번에 굉장히 강렬한 기억. 우리 여행 같은 거 다 기억하잖아요. 아 그때 거기 좋았는데 제주도 좋았는데 왜? 한 번밖에 안 가도 강렬했으니까. 반복이 어렵죠. 우리 대부분의 영어 어려워하는 노베스 친구들은 반복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러면 자극이 필요한데 그 자극이라는 건 전 독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독해하면서 한 나오죠. 번씩 살펴보는. 나오죠.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뭐 단어, 문법, 구문, 독해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배우는 단어가 계속 나올 수밖에 그래서 공부 잘하는 없어요. 친구들은 계속 보면 또 나오니까 더 기억을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절대로 문제죠.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초중고 떠나서 대상에 관계없이 선생님만의 영어 공부법 하나만 선생님이 하셨던 예전에 방법도 괜찮고 마지막 하나만 덧붙여 주신다면요. 영어가 싫다. 예. 근데 억지로 한다. 쉬는데 성적 받아야니까 억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는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또 흔히 쓸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국내에도 좋은 가수들이 많이 있지만 뭐 외국에도 좋은 가수, 그럼요. 좋은 배우들 많이 있으니까 뭐 헐리우드 영화라던가 뭐 마블 영화라던가 또는 또 외국에도 뭐 잘생기고 예쁜 가수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가수들을 또 이렇게 좀 쫓아가면서 흔히 말하는 덕질이죠. 덕질을 맞아요. 덕질을 하면서 이렇게 살금살금 좋아하게 되다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최신 정보를 알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공부는 재밌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문법을 공부할 때 야 이거 시험 보려고 나 지금 참고 한다가 아니라 이거 좀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딱 그 사람 거기 채널 가봤더니 내가 배운 단어가 나오고 내가 배운 문법이 나오니까 잘했네 내가 하기를 잘했네 라고 하면서 영어를 좋아하게 되고 뭔가 평소에 공부할 때도 한 번 더 참게 되고 즐기게 되고 이렇게 돼서 실제로 수많은 영어 통번역가 분들이 쓴 방법이에요? 덕질을 하시다가 된 경우가 너무 절대 다수일걸요 아마. 오늘부터 영어는 덕질을 하는 걸로. 오늘 정승익 선생님의 말씀이 새 학기를 두고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대기자TV